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안성시의회 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정토근 위원입니다. 위원회 회의 진행에 앞서 안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3조 규정에 의거 위원장 선임의 건을 처리하기 위해 잠시 본인이 진행을 주재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위원장을 선임하겠습니다. 선임 방법은 구두호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철식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최우서 위원님께서 정천식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는데 위원 여러분 제청 있으십니까? 네, 추천합니다. 이중섭 위원님께서 제청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여 주실 위원님이 있으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전천식 위원님을 본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천식 위원님께서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선임이 완료되었기에 의사진행 교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진행을 위해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정천식 위원장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네, 저를 예산결산 특별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가 공정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는 위원회 운영에 있어 위원장의 사고가 있을 때의 직무를 대리하고 위원회 운영에 있어 위원장과의 협의 등을 수행하게 됩니다. 선임 방법은 구두호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사님으로 선출하실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중섭 위원님. 네, 이중섭 위원님께서 최우섭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는데 위원 여러분 제청 있으십니까? 네, 정토근 위원님께서 제청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여 주실 위원님 있으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최우섭 위원님을 본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최우섭 위원님께서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대로 전략기획 담당관, 소통협치 담당관, 감사법무 담당관, 행정과, 시민안전과, 세정과, 징수과, 회계과, 정보통신과, 토지민원과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본위원회에 회부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안성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개정 운영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이경섭 전략기획 담당관님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기금 운영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기획 담당관 이경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천식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 안성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개정 운영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5회 추경 기타 특별회계 관련 예수금이 변경되어 안건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1쪽 운영 총칙입니다. 본 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운영 규정에 따라 특별회계의 여유자금을 통합 운영하기 위하여 2020년도에 설치하였습니다. 기금 조성 현황을 보시면 2022년도 말 조성은 589억 4,620만 원입니다. 2023년도 수입액은 616억 16만 원이며 지출액은 608억 2,026만 원으로 2023년도 말 조성액은 597억 2,610만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쪽 자금 운영 계획입니다. 자금 수지 총괄의 수입 및 지출 계획은 1,209억 3,790만 5천 원으로 3억 9,154만 5천 원을 감액한 1,205억 4,636만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4쪽 수입 계획입니다. 예수금 수입은 기정 대비 3억 9,154만 5천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부 사항으로는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3억 8,800만 원, 장기 미집행 대지보상 특별회계 7,254만 5천 원이 감소하였으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6,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5쪽 지출계획입니다. 일반 예치금은 예수금 감소에 따라 3억 9,154만 5천 원이 감소한 597억 2,610만 원이 되겠습니다. 6쪽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 7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안성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개정 운용계획 변경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경섭 전략기획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발언권을 얻은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배석하신 팀장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황윤희 의원님. 네, 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을 넣고 입출하는 게 이게 어떤 기간에 하는 건가요? 잘 몰라서요. 좀.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입출금 네, 기간이요? 예. 저희가 본예산 때 통합기금을 부수에서 받아서 네네. 돌려줬다가 네네. 올해 얼마를 쓸 것이다 빼고 나서 이 연말까지 얼마를 다시 돌려주겠다는 계획인데 네네. 중간에 이제 계획이 좀 변동이 생기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때마다 저희가 보고를 드리는 사항이에요. 아, 보고는 그렇게 받는 거고 예치는 언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변동된 내용을? 변동도 되면 의회 승인 끝나고 바로 예치를 하고 그 있습니다. 입출금이 자유로운 건가요? 이게 계좌가 네. 공공예금 계좌인 건가요? 저희가 적금식으로 네네. 연 몇 프로짜리로 이렇게 들은 계좌죠. 입출금이 자유로운 계좌인 건가요? 그게? 입출금은 자유롭지는 않습니다. 아, 기간이 정해져 있고 이율이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정해져 있는 거죠. 이율이 얼마 정도 되는 보통 3%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21년부터 2000년도부터. 2000년도부터인 거고요. 뒤에 그 6페이지 보시면 이자 수입이 21년, 22년, 23년도
굉장히 크게 뭐 차이가 나는데 예치금은 비슷한 거, 예수금은 비슷한 것 같은데 이런 이유가 뭔 건가요? 이자 수입이 늘어난 거요? 네네. 아, 이게 총액이 늘어나서 그런 건가요? 기금 총액이 늘어나는 것도 있고 이율이 조금이라도 좀 더 주는 은행으로 저희가 계약을 해서 보통 3%인데 3점 몇 프로 조금이라도 더 주는 대로 계속 저희가 갈아타고 있습니다. 아, 저희가 은행을 바꾸는 건가요? 시금고에 저기 넣는 게 아니라? 그 기간을 바꿀 수 있어요. 1년 단위, 2년 단위 뭐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받게끔. 그 이율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렇게 예. 이자 수입이 좀 크게 차이가 예, 나는. 그런 차이도 있고 기금이 좀 늘어나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3억 9천만 원이 감소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당초 연말까지 조성하기로 했던 금액 중에서 지난번에 사회추경 때 보고를 했는데 그 이후에 변동이 돼서 다시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이 변동된 이유는 그러면 그 그게- 공유재산 예, 공유재산 특별회계 예수금이 네네. 대부료 수입이 네. 좀 덜 받게 돼 있어요. 3억 8,800이 좀 덜 들어왔고 장기 미집행 대지보상 특별회계가 폐지되는 바람에 7,200만 원이 사라졌고 그리고 주차장 특별회계는 인건비하고 사무관리가 좀 남았어요. 그거를 좀 플러스 마이너스 하다 보니까 총 3억 9,153만 5천 원이 결과적으로 줄어드는 게 된 거죠. 그래서 결국은 연도 말까지 597억 2,600만 10만 원이 조성될 것으로 이렇게 저희가 예측을 한 겁니다. 이게 1년에 변경이 뭐 몇 차례 있는 건가요? 아니면 저희가 수시로 해결했는데 이제 추경 때 그때 보고를 주고 있습니다. 예. 보통은 네. 1년에 한두 차례 정도 변경된다고 보면 서너 돼요? 번 변경 서너 번 변경될 수도 있는 저희가 건가요? 1, 2, 3차 추경 때 이렇게 네네. 몰아서 같이 보고를 드리는 거니까요. 네네. 예, 그때 그럼 이게 이제 의회 보고 끝나고 바로 다시 은행에 예치가 되고 이러는 건가요? 예, 예, 변경된 액수로? 예, 예. 아, 근데 그게 입출금이 자유로운 건 아니라고 봐야 되는 예, 건가요? 예.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우섭 위원님. 네, 최우섭 위원입니다. 뭐 이거 이 통합 재정 저희가 지금 세수가 올해 뭐 펑크난 게 있어요? 어느 정도? 세수요. 예. 2023년 올해는 예. 578억이 부족합니다. 578억. 예. 의존재원 자체 사업 다 포함해서요. 그러니까 올해 그러니까 23년도에 예, 예. 578억 정도 예, 세수가 578억. 이제 이게 보조금이 안 내려왔다는 얘기잖아요. 교부세하고 그 교부금이 네, 안 내려왔다는 예, 얘기잖아요. 좀 덜 내려온 거죠. 예. 기존보다. 그럼 오늘 요번에 그 불용액이 거기에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요번에 그 5차 추경에 마무리 추경에 반납하는 금액이 어느 정도 돼요? 예산팀 정확히 얼마죠? 반납금액이? 네, 예산팀장 장진수입니다. 감액은 505억이고요. 저희가 추가로 세수 잡은 게 이제 국고보조금 집행제한액 73억 해서 578억입니다. 578억이 이제 그러면 그 보조금 안 내려와서 그러면 다 상기되겠네? 감액. 네, 그렇습니다. 거의 다 상기된 네. 거라 네, 기본 그렇게 따지면 기본 저희가 예산 세웠던 에서 마이너스 되는 건 거의 없다는 얘기네요. 네, 없습니다. 예. 그리고 또 우리 지금 재정 안정화 기금이라고 있잖아요. 통합 재정 안정화 기금. 네, 네. 920억 이 있습니다. 기금도 기금도 어떻게 보면 세수 펑크에 충분히 이 대응하기 위해서 이게 가지고 있는 돈이잖아요. 이거 뭐 이자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긴급하게 사용할 것을 하려고 대비해서 대비하고 쓰려고 하는 돈이 지금 590억 가까이가 있는 거라. 920억이요. 920억? 재정 안정화 개정. 연도 말 조성이 따지고 이 통합 지금 이- 금액이 얼마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기금은 예. 597억 연도 말까지요. 예. 지금 그러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금액이 쓸 수 있는 금액이 한 900억 정도 있다는 얘기야? 예. 요거 말고 요거는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 중에서 통합재정이 597억이고 예. 그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 계정이라고 있어요. 예. 그게 한 920억이 또 있어요. 별도로. 이거 잘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요. 옛날에 그 예. 연립돈을 좀 모아놓은 거 있잖아요. 예, 그게 이제 한 900억, 예, 20억 정도가 920억이 있는 거고, 있고, 요거는 이제 요거는 각 부서에서 예. 그 사업에 필요한 기금, 예. 여러 가지 기금을 요건 기금만 하고 나머지 이제 또 별도로 예, 있는 별도로 그- 920억 그러니까 있는 저희 거예요. 입장에서 보면 그 자금이 그래도 여력이 다른 지자체보다는 좀 넉넉하게 있다는 편이죠. 뭐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현재까지 그랬었는데 이제 정부에서도 긴축 재정이 들어보니까 이 상황이 언제까지 갈지를 모르니까 뭐 저희도 그건 알죠. 예. 근데 이제 그래서 저희는 예산 기조가 그래서 그렇다는 거죠. 뭐냐면 저희는 그래도 좀 다른 지자체보다 충분한 여력이 있으면 이 지금 어렵다고 하는 시기에도 좀 버텨낼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이 있다고 하면 예산 방향도 좀 바뀌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본 예산에서도 이제 사업비나 이런 것들이 지금 자꾸 줄어들고 있는데 그거를 이제 일괄적으로 좀 줄일 게 아니라 저는 이제 이런 부분은 아니 좀 국간이 좀 넉넉하면 좀 풀어서 경제도 좀 활성화시키고 이런 방향으로 좀 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예, 의원님 말씀도 맞는데 이제 현재 지금 우리가 지금 벌려놓은 지금 공공사업이 내년하고 후년도에 준공될 게 많습니다. 그 준공을 앞두고 예산이 없으면 그냥 제가 봐도 그거는 충분히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네. 거를 감안해서 그 쓰려고 좀 대비를 하고 있어요. 아니 너무 기계적으로 지금 잘났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러는 거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아니 예. 내년 5월에 준공인데 당장 예산이 없어서 준공을 못 하고 있으면 그게 더 좀 아쉬워요. 지금 그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내년부터는 이제 그런 사업들이 닥친다니까요. 그래서 그거를 대비해서라도 전 이런 실제로 여유자금은 올해도 어렵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의 그 감액 부분이나 이런 불용 부분으로 다 대치가 되는 상황인데 저는 뭐 너무 호들갑 떠는 거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감액 부분에서 마친 부분도 있지만요. 네. 그 기존의 계속비 사업이나 2월 사업 추진해다가 멈춘 그 금액에 대해서도 감액을 많이 했어요. 사실 200억 정도는 거기서도 많이 삭감을 시켰어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뭐 저희 입장에서도 일단은 다른 지자체보다는 여력이 충분하고 그래서 지금 좀 보면 이제 기계적으로 좀 감액한 부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다시 살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우려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뭐 지금은 좀 추경을 하고 있지만 이 통합 안정 재정화 기금 보면서 뭐 저희도 조금 우리 집행부에서도 이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저는 지금이 조금 더 공격적으로 세수를 좀 편성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들어서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네, 참고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안성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개정 운영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5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략기획 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섭 전략기획 담당관님은 계속해서 시 세임 예산안과 함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전략기획 담당관 및 읍면동 소관 2023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징수가 세입 부분 일정입니다. 2023년 제5회 추경 일반회계 총 세입액은 세입 예산은 기정 예산 대비 454억 34만 1,000원이 감액된 1조 747억 59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 세입 중 기부금 수입은 고향사랑 기부제 수입 8,150만 원을 증액한 총 1억 9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 대비 392억
5,806만 8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정부 세입 추계에 따른 내국세 수입 감소 등에 따라 보통교부세 355억 1,585만 원, 부동산 교부세 39억 6,121만 8천 원이 감액되었으며 특별교부세로 가축 전염병 방역 대책비 2억 1,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쪽 조정교부금 등 총 161억 1,800만 원이 감액된 사항으로 조정교부금 역시 돛세 수입 감소에 따라 경기도 변경내시에 이거 일반 조정교부금 183억 4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제4회 추경 이후 반영된 범죄 취약지대 방범용 CCTV 설치 사업 등 총 4개 사업에 특별조정교부금 21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사항으로 기정예산 대비 25억 7,142만 7천 원 증액된 3,622억 9,873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입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기정예산 대비 7억 7,155만 6천 원이 감액된 2,580억 5,99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일상지원비 지원사업 등 57개 사업으로 예산서 3쪽부터 6쪽까지이며 세부 내용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 시도비 보조금 등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등은 기정예산 대비 33억 4,298만 3천 원이 증액된 1,042억 3,874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통협치 담당관 소관, 경기도 주민자치 우수 사업 지원 등 34개 사업으로 예산서 6쪽부터 10쪽까지이며 세부 내용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 보존 수입 등 및 내부 거래입니다. 보존 수입 등 및 내부 거래는 기정 예산 대비 73억 2,280만 원이 증액된 1,065억 6,594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2 회계년도 결산 결과 발생한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이월금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일반 회계 세입 예산 설명을 마치고 전략기획 담당관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략기획 담당관 소관 예산안 1쪽입니다. 총 예산액은 410억 866만 1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1억 3,960만 6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 사업 시정 시책 기획 및 각종 정책 수립입니다. 각종 책자 유인, 위원회 참석 수당 등의 집행 잔액과 기본소득 지방정부 협의회 분담금 반납에 따라 1,301만 2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이쪽 상단, 안성시 시설관리공단 공사전환 타당성 영역으로 부기명이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좀 오타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을 안성도시공사 설립 타당성 용역으로 부기명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안성도시공사 설립 타당성 용역을 통해서 앞으로 도시공사 설립 추진계획에 따라 설립 형태, 출자 규모 등을 검토하고 체계적인 운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연구 용역비 3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혁신활동 지원입니다. 제한 공모전 우수자 미선정 7월 아이디어 발표대회 미실시에 따라 우수 제안자 시상금 31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이쪽 하단 시정시책 성과평가입니다. 예선 절감 성과 우수주민 시상금 잔액 100만 원과 공무원 직무 발명 및 생활 SOC 사업 발굴 포상금 불용액 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전략적 재원 배분입니다.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 미집행에 따라 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입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참석수당의 잔액 반납으로 304만 1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예비비입니다. 일반 예비비 20억, 내부 유보금 51억 4,156만 원을 감액하여 총 71억 4,15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 경비입니다. 관내 출장료비 잔액 252만 3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 2월 조서 1쪽입니다. 안성도시공사 설립 타당성 용역과 공간환경 전략계획 수립, 명시 2월 조서 2쪽에 반도체 인력 양성과 개소피 2월 조서 1쪽에 공도 시민청 건립 사업은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읍면동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불용이 예상되는 독립반장 활동 지원, 주민자치회의 운영, 기본경비 등을 공통적으로 감액하였으며 민원 우편요금 부족분, 청사 전기 사용료 부족분, 차량 유지 관리비를 증액한 안성 2동 외의 읍면동은 신규 또는 증액사항이 없습니다. 보다 세부적인 내용은 예산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전략기획 담당관 및 읍면동 소관 2023년도 제5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이경섭 전략기획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가름하는 것을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우섭 위원님. 예, 최우섭 위원입니다. 우리 뭐 대부분 다 감액되는 예산들을 지금 하신 거고 지금 전략기획 담당관에서는 저도 좀 이 제목이 좀 그래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했던 건데 뭐 그게 이제 도시공사 설립 관련된 타당성 용역을 좀 추진하신다고 하셨던 것 같고요. 이게 지금 우리 저번에 이제 안성 시설관리공단 공사 전환 타당성 용역할 때 금액이 어느 정도였었죠? 그때는 2022년도에 5,500 잡았습니다. 예? 5,500만 원. 5,500만 원이? 예. 근데 지금 이게 도시공사 설립을 추진하신다고 하면서 금액을 3천만 원으로 책정해 놓으신 거는 어떤 부분을 그래서 그 용역에 하여튼 도시공사 설립에 관련된 부분을 일부분만 진행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용역을? 의원님, 저희가 자료를 좀 비교 검토한 건 자료를 좀 가져왔는데 나눠드려도 예, 될까요? 일단 좀 주세요. 예. 좀 설명을 드릴까요, 의원님? 예,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예. 그 왼쪽에 보시면 안성 시설관리공단 공사전환 타당성 요정 및 조직 진단 용역비라고 해서 저희가 2022년도에 용역비 5,500만 원을 세웠는데 그때는 공사 설립 형태 그거를 신규로 할 것인지 혼합형용으로 할 건지 구분 없이 그냥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혼합형 공사로 추진을 했기 때문에 맨 하단에 보면 12번에 보시면 시설관리공단에서 공사로 전환에 대한 혼합형 조직 진단을 전면적으로 실시를 했어요. 혼합형으로 했을 때. 그러다 보니까 그 조직 진단 비용이 플러스 되다 보니까 5,500만 원 가지고 이렇게 세웠는데 오른쪽에 보시면 용역비 저희가 요번에 세운 거는 3천만 원이지 않습니까? 그 3천만 원 속에는 요번에는 그런 시설관리공단에 간 조직 진단이 필요 없기 때문에 일단 빠졌어요. 그 대신 1번 보시면 이거를 도시공사를 설립 형태를 어떻게 할 것인지 신규로 할 것인지 기존처럼 공사 전환 설립으로 할 것인지 이 두 가지 형태에 대해서 일단 분석을 할 거고요. 우선 그게 결정돼야지 이제 우선적으로 그 방향에 맞춰서 용역을 할 거고
5번을 보시면 전 보고에도 전에는 그 집행부만 이제 착수 중간 완료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좀 의회에도 별도로 수시로 좀 필요시 보고회를 가질 계획을 갖고 있고요. 8번을 보시면 설문조사 사항이 있는데 그때는 주민 표본조사 500명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1000명으로 좀 늘렸고 그 다음에 주민 설명회도 1회에서 이번엔 2회로 늘릴 계획이고요. 그리고 11번 보시면 신규 개발 사업 발굴 및 수익성 분석 등 신규 개발 사업에 대한 가시적인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좀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 지난번에 조직 진단 그 사항이 빠져서 3천만 원을 계산을 한 겁니다. 아니, 여기서 더 네. 확대해서 필요하다 의원님이 말씀을 하시면 좀 저희가 좀 그거를 좀 더 늘려서 하는 방향으로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은 관련돼서 말씀 좀 드리고 싶어서 한 거고요. 그 용역비가 기본적으로 다른 개발공사 하나만 잡아도 보통 억 단위로 들어가는데 이게 너무 작아서 그래요. 아, 뭐냐면 우리 저번에 그 청령 단지 그거 하는 데만 해도 용역비가 거기는 거의 억 단위로 들어갔던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해서 솔직히 그 타당성 용역 열구 이게 어떤 식으로 이 신뢰성을 갖고 좀 그 객관성 있는 자료를 갖고 할 수 있는지 저는 금액부터 좀 산정이 좀 잘못돼 있다고 좀 보여지는데 이게 그 시설관리공단 그냥 공사 타당성 용역 그러니까 전환 타당성 용역에 5,500이 들어갔는데 이게 용역비가 3천만 원으로 가능한 건지도 좀 저는 좀 예. 의문이 들어요. 이거 좀 자세하게 좀 살펴보고 좀 저는 추가될 수 있으면 용역비도 좀 충분히 써서 좀 진행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도시공사 설립하는 형태가 저는 이 기존에 있는 시설관리공단 조직 그 분석하는 것보다 좀 더 많이 들 거라고 저는 판단했거든요. 근데 오히려 그거 빠졌다고 오히려 왜냐하면 용역비가 더 준. 신규로 했을 경우에는 그만큼은 좀 덜 들어간다 생각을 했고요. 신규로 하게 되면 뭐 이제 신규 사업에 대한 조직팀 몇 명 정도인데 이거는 그때 당시에는 혼합형 시설관리공단을 전환하는 조직 진단을 하기 위해서 기존에 2부 10팀 있던 거를 공사로 전환하게 되면 뭐 본부 1본부 4부 12팀 뭐 그런 식으로 결과가 도출됐는데 그런 식으로 내부적인 조직 진단을 했기 때문에 그 비용이 한 1,500 정도 더 들어가다 보니까 뭐 그걸로 했었는데 이번에는 그 시설관리공단의 조직 진단이 할 필요가 없잖아요. 뭐 신규로 갈지 혼합형으로 갈지 아직 설립 형태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항이 빠지다 보니까 3천만 원인데 일단은 뭐 예. 전 다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대신에 도시공사 설립에 관련된 부서들이 기존 우리 그 이제 다른 지역에도 여러 있잖아요. 그 뭐 도시공사 전환으로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 전환으로 돼 있는 형태도 있고 네, 아니면 신규 뭐 예, 시설공단 신규 형태, 예. 제외하고 별도로 도시공사를 설립해서 하는 방향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다 따지려면 저는 오히려 그 비용은 좀 더 많이 들 거라고 보여지고요. 이제 제가 이게 단순하게 이거 객관적으로 봐도 이거 비용이 너무 적게 든다라고 판단되는 건 저는 그래서 이게 또 너무 또 졸속으로 너무 이 기간을 좀 짧게 잡아서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 거예요. 좀 철저하게 이런 부분은 좀 단순하게 이게 타당성 조사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과제 중에 있어요. 지금 저희가 전번에 있는 그걸 보니까 그 전에 우리 도시공사 타당성 조사 한 게 있어요. 뭐 그때 이제 하여튼 2008년 계셨을 네, 때도 2008년도 그러면 그거보다도 혹시 더 조금 간결하게 돼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집중적인 사업들도 뭐 여기 지금 그대로 나왔을 신규 개발 사업도 정확하게 분석이 좀 덜 돼 있는 것 같고 그걸 뭉뚱그려서 하여튼 제가 이제 말씀을 좀 드리겠지만 그 타당성 조사에서 나오는 거 보면 뭐 A 단지
비단지 이래가지고 도대체 뭘 분석한 건지를 모르겠는데 하여튼 타당성 조사는 좋게 나왔거든요. 뭐 이런 부분들도 좀 감안해서 이제 객관적으로 할 수 있는 그 사업이 좀 구체적으로 좀 나오고 그 사업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데이터가 나와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좀 미진해서 말씀을 좀 드렸던 거니까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한다고 하면 전 용역비는 상당히 늘어날 거라고 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좀 빠져 있어서 요거는 좀 한번 저희도 한번 좀 검토를 좀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정태훈 의원님. 네, 정태훈 의원입니다. 우리 지금 현재 시정시책 기획 및 각종 정책 수립 그 관련돼서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보니까 포상금이 많이 줄었어요. 우수 제안자 시상금, 그 다음에 공무원 우수 제안자 시상, 이런 그 다음에 기타 뭐 보상금, 이런 예산 절감 성과 우수 주민 시상, 이건 아예 기정에 서있던 예산을 전체 그냥 없애셨더라고요. 그것도 그렇고 포상금도 또 역시 마찬가지로 공무원 직무 발명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포상금 제도가 많이 없어졌고요. 또 하나는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자 포상금도 전액 줄이셨네요. 그럼 지금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자는 전혀 없다는 것인가요? 신고 실적이 전혀 없었으니까. 네. 보조금 수급 그 부정수급 그 신고자가 없었어요. 지금 이번에 한 반납 건도 없었다고요? 예, 없습니다. 그러십니까? 그리고 그 앞장에 보시면 우수 제안자 시상은 감액하는 이유는 뭐 시민들이 우수 제안을 했는데 네. 금상, 은상, 동상, 장려가 있는데 그 금상하고 은상 같은 경우에는 좀 뚜렷하고 좀 그런 제안 실적이 인정이 돼야 되는데 대부분이 동상 아니면 장려 수준의 제안을 하기 때문에 그분들의 그 시상금을 준 나머지가 많이 잔액이 좀 남았고요. 공무원 제안 시상은 좀 분기별로 저희가 발표 대회를 했는데 7월 달에 2분기, 3분기 때 행정과에서 동일한 제안 대회를 했어요. 공통적으로. 그래서 굳이 중복으로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 사항을 좀 감액을 한 사항이에요. 지금 보시면은 이제 긴축 재정이 필요하시잖아요. 그 긴축 재정이 필요할 때 보면은 우리 시민들이 지금 아까 여기에 보시면은 긴축 재정한 거에 대해서도 전혀 없습니다. 근데 그 긴축 재정이라는 게 꼭 그 어떤 사업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절감했을 때 그 금액이 크고 작음을 떠나서 얼마만큼의 그 노력을 했는지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보면은 혹시 제가 이제 궁금한 게 한 가지 있는데요. 이제 지난번 삼중면 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아마 주무관이 그 도로 포장하는 거 예산을 절감을 시켜갖고 올렸습니다. 그때 질의할 때 이제 그게 절감했다라는 말씀도 드렸고 그랬는데 금액상으로는 얼마 안 돼요. 그 100만 원 단위가 안 넘는데 이것은 그 직원의 노력이었던 거죠. 그러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혹시 칭찬하시고 이 포상에 반영이 혹시 됐습니까? 그거는 지금 성과관리팀에서 별도로 국도비를 따오거나 지금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그 사업비 예산을 많이 절감한 그 뚜렷한 공적에 대해서 저희가 평가를 해서 시상금을 주는 제도가 따로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 부분이 반영이 됐냐고요. 그거는 금액은 제가 작다고 말씀드렸는데 중요한 거는 자, 그 아마 담당자였을 것 같아요. 네. 이게 우리 작성을 예산서 작성을 보통 보면은 팀장님이나 과장님들이 면장님들이 직접 하시지 않잖아요. 자, 그러면은 그 부분에 있어서 본 의원들이 여기서 이제 예산서를 볼 때 보면은 기본적으로 이 실시 용역비 몇 프로 다 돼 있지 않습니까? 몇 점 몇 프로라고 해서 실시 설계 용역비가 하나같이 똑같이 써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눈에 띄게 실시 설계 용역비가 작게 잡혔어요. 저 적게. 그렇다면은 그 하나로서 처음 와서 이제 일하는 이게 살펴보고 하는 의원들은 아 실시 설계 용역비가 무조건 이만큼만 잡혀야 되는 건 아니구나. 때에 따라서는 조금 더 협의해서 줄일 수도 있구나라는 거를 어떻게 보면 배우게 된 거죠. 알게 됐는데 그렇다면 그 직원은 작은 금액을 줄인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다 이만큼 주세요 했을 때 다 그걸 그냥 인정하고 받아들였던 사람이 있을 것이고 담당자가 그것에 대해서 금액이 정해진 금액이 있으니까 그걸 협의를 해서 줄인 경우잖아요. 그러면은 그 금액은 미처 뭐 100단위가 넘지 않았다 손 치더라도 전체로 봤을 때는 네? 전체로 봤을 땐 그건 큰 거죠. 그러면 그런 것들을 발굴해서 칭찬을 해주는 게 맞지. 지금 반납하시는 여기 보니까 그거는 부의장님 별도 예산이 따로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말씀해 주신 징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심의할 때 그 사항도 한번 받아서 그 위원들의 심의를 받아서 뭐 인정이 되면 포상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제 그 얘기가 나왔는데 모 부서 과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예 그거보다 더 많이 줄일 수도 있습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줄일 수 있는데 줄이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그 직원은 적은 것이라도 노력해서 줄였습니다.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고 네. 금액도 물론 뭐 전혀 중요하지 않을 수는 없겠지만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행위가 그 어떠한 행위가 더 저는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그 우수 공무원들 이렇게 막 포상금 줄이는 거 이런 부분들은요 제안서 내고 또 국토비 지금 많이들 나오고 네. 있는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긴축 재정일수록 더 많이 칭찬하고 해서 더 많이 따올 수 있게 하고 이런 우수 공무원들이 뭐 그 어떤 그 발굴을 개발을 하기 위해서 포상금 받고 그거로 인해서 그 동기부여가 되지 않습니까? 더 열심히 하려는 그렇게 되는 상황에서 뭐 현장도 좀 나가보고 해외 연수도 좀 가보고 이런 데서는 저는 적극적으로 좀 찬성하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포상금이 반납되는 경우는 좀 요거는 다른 분야인데 네네. 그 지금 말씀해 주신 건 저희가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예, 그런 예산 질문이 절감 우수 주민 시상 이것도 예산 절감 성과는 그 올해 만약에 사업을 진행했는데 또 내년에 이제 주민 예산 같은 경우는 대부분 보면은 그 화해 이렇게 주민 아름다운 뭐 그 마을 가꾸기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하시는데요. 보면은 내년에 똑같이 새로운 그것에 또다시 하고 하는 것보다 지속성, 연속성, 유지관리 이런 부분들을 좀 높게 하셔서 지금 금액이 높지도 않습니다. 금액이 높지도 않은데 이렇게 잘된 곳 찾아서 우수 주민한테 이거 이렇게 좀 시상하시는 게 오히려 네, 알겠습니다. 좀 맞지 않나 싶네요. 이렇게 반납이 이렇게 줄이는 것보다 감하시는 것보다 이거는 좀 찾으셔갖고 이렇게 주시는 게 더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황현 의원님. 그 지금 5회 추경 예산안 보면 461억이 줄은 거잖아요. 네, 예. 이게 어쨌든 지방 재정 규모가 올해 같은 경우에 뭐 결산이 봐야 정확하지만 어쨌든 전체 규모가 줄은 거잖아요. 예.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방 교부세나 조정 교부금이 적게 내려와서
저희 시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다 감을 해서 수익과 지출을 맞춘 거라고 봐야 되는 거죠. 예, 그거 플러스 계속비 2월 사업을 약간 조정을 했고요. 2월 사업 예산도 네, 좀 예. 줄이신 예, 예. 거고. 그래서 맞췄습니다. 어쨌든 우리 지역의 재정 규모는 줄은 거고, 이게 최근 몇 년 동안 이런 일이 있었던 적이 있나요? 최근 몇 년 동안은 없었죠. 올해 전체 재정 규모가 예. 전년도보다 줄은 거는 거의 올해부터 올해부터. 국가 긴축 재정에 영향을 미쳐갖고 네네. 저희까지 영향이 좀 미쳤습니다. 올해부터. 네, 본 예산 심사 같이 이제 이어지길래 여쭤보는 건데, 본 예산 규모 자체는 작년보다 늘었더라고요. 근데 네. 이게 그렇다고 해서 내년도 예산 규모가 늘을 거라고 보면 안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내년에 어떻게 또 줄어들지 모르기 때문에. 예, 올해처럼 네. 하반기에 뭐 지방 교부세나 이런 것들이 올해보다 더 많이 줄어들면 네. 더 줄- 23년보다 24년 재정 규모가 더 줄어들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혹시 지금 잉여금 규모는 대충 23년도 잉여금 규모는 대충 나왔나요? 정확히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대충 이렇게 계산하시 전략기획팀에서는 지금 예측을 못하는 게 뭐 네네. 국도비도 막 줄고 교부세, 교부금 막 저희가 생각지도 못한 금액이 막 줄기 때문에 근데 본 예산 편성하실 때 잉여금 규모를 일단은 부족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신세계 인력은 저희가 잡은 당초 그 금액보다는 그 당초 잡은 금액보다는 예, 잉여금이 뭐 더 예, 줄거나 줄지는 않을 것 같아요. 남을 것 같습니다. 인력은. 잉여금 규모는 얼마 정도다 예상은 어렵다는 말씀이신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 5회 추경 규모가 결산 때는 더 주나요? 어떤 규모가요? 지금 이제 5회 추경 예산안이 1263억 아니 1조 예, 2634억이잖아요. 네, 예. 이게 결산 봤을 때는 더 줄을 건가요? 거의 맞을 것 거의 같습니다. 비슷하게 예, 예, 나온다고 예. 보면 되는 건가요? 어쨌든 본 예산 자체 규모는 작년보다 늘었는데 이게 내년도 그렇다고 재정이 더 확장된다고 해석하면 절대 안 된다는 말씀이신 네,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그 재정 안정화 개정하고 통합 개정이 있는데 이게 합쳐서 한 1,200억 정도 지금 안성시가 갖고 있는 거죠. 이게 정확히 말씀드리면 그 재정 안정화 개정이라고 그래서 지금 조례에 1,000억 미만으로 조성하는 그 금액이 920억인데 사실상 그것만이 좀 여윳돈이지 지금 보고 드린 각 부서별의 이제 목적 사업을 위한 기금은 저희가 마음대로 끌어 쓸 수는 없어요. 네, 그 예. 조례를 보니까 예, 예. 통합 개정은 용도가 그 예수 원금 이자 상환 뭐 이런 용도밖에 예, 없고 이자가 느는 거에 대해서 조금씩 그 네네. 이익금을 주고 다시 회수해서 이익금을 주는 거지. 저희가 재정이 완전히 악화가 돼서 이거를 부서에 있는 목적 사업 그 기금을 다 끌어쓸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부서마다 목적된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다 써야 되기 때문에 언젠가 이 돈은 줘야 되고 아까 말씀 920억 돈은 급할 때는 저희가 쓸 수 있는 돈이 그 920억 재정 안정화 개정이 예. 이것도 용도가 정해져 있는 없습니다. 거죠? 용도가 정해져 있는 예. 거죠. 아니 용도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네네. 저희가 부족하면 쓸 수 있는 예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재정화 안정화 개정의 용도를 보면 조례상에 네. 전년도 일반회계 결산 기준 지방세 세외 수입 교통 교부세 조정 교부금 합계 금액이 최근 3년간 평균 금액보다 감소한 경우라고 나와 있는데 네. 내년에 이게 적용이 되나요? 이게 3년간 평균 금액보다 감소했다고 볼 수 있나요? 조례에 나와 있는 그 기준요. 네네네. 팀장님 답변 가능한가요? 예산팀장 장진수입니다. 조례 보면 현재의 경제가 악화됐을 시에 쓸 수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 공고하는 거는 좀 쉽게 쓸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을 해라. 재정화 네. 안정화 기금. 그리고 기금 한도도 하지 말고, 그리고 언젠가 필요할 때 쓸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하라는 그 공고가 와서 저희도 내년도에 그 개정을 할 예정입니다.
이거 20년도에 처음 만들어진 거죠. 네네, 그렇습니다. 그 뒤로 한 번이라도 풀어서 쓴 적이 있나요? 없습니다. 그럼 어쨌든 내년에는 이걸 쓸 수도 있다는 네, 말씀이시죠? 내년 추경에 쓸 걸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여기 총사업비 300억 원 이상, 500억 원 이상 그 비중에 맞춰서 쓸 수 네, 있는 또 그렇습니다. 항목들도 있어서 네, 그리고 50%만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조항도 좀 선볼 예정입니다. 어쨌든 지금까지는 한 번도 사용된 적이 없는 건데 내년에는 써질 수도 있다. 너무 재정이 열악해지면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래서 추경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전략기획 담당관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경섭 전략기획 담당관님이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1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